네, 공업수학, 이산수학 이제 4장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4장부터 이제 좀 내용이 많아지는데 그 동영상을 좀 이렇게 쪼개서 찍어서 할 테니까 차근차근 같이 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4장이 제목이 Elementary Number Theory and Methods of Proof, 그러니까 기초적인 수에 관한 이론들 그리고 증명 방법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4.1을 보면 Direct Proof and Counter Example 해서 이게 4.1, 2, 3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다 똑같고 뒤에 이제 1, 2, 3 뭐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런데 좀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좀 설명이 한 섹션이 너무 길어질까봐 이렇게 나누신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죠.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좀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odd and even. 네, 홀수와 짝수 이런 얘기죠. 네. 어떤 숫자가 짝수라는 거를 우리가 아는 그 쿼리피케이션 된 스테이트먼트로 수식으로 바꾸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네. 어떤 정수가 있다 such that n equal 2k로 나타내게 만들어주는 어떤 정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정수의 두 배가 되는 거를 우리가 짝수라고 하니까 n is odd는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정수가 있다. 그런데 n equal 2k 플러스 1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정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n이 2k 형태로 나타나면 짝수, 2k 플러스 1 형태로 나타나면 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ample 4.1.1을 한번 보죠. 보면 마이너스 301이 홀수인가 를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301은 2 곱하기 어떤 정수의 꼴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51로 하면 마이너스 302거든요. 그죠? 거기다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30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51이라는 정수가 되니까 이런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2k 플러스 1 따라서 1이 있으니까 오드 홀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또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이런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엄격한 이런 명제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 명제꼴로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 C번을 보죠. A와 B가 정수라면 6A 제곱 B는 짝수인가? 라는 거죠. A와 B가 정수, 6A 제곱 B가 2K 짝수로 나타나는가 하는 거죠. 6A 제곱 B는 2를 이렇게 꺼내 놓으면 2K 형태로 나타나야지 우리가 그 짝수라고 했으니까 2K 형태로 되는지 보려고 2로 빼놨어요. 2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 보면 3A 제곱 B가 나머지가 남겠죠. 그죠? 그러면 A와 B가 정수니까 3A 제곱 B도 역시 정수입니다. 그래서 2K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짝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홀수와 짝수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소수 prime numb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 is prime, 어떤 수가 소수이다 라는 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양의 정수 r과 s에 대하여 n이 rs로 표현될 때 n이 rs로 표현될 때 r이 1이고 s가 n이거나 r이 n이고 s가 1이다. 즉 다시 말해서 1 곱하기 n, n 곱하기 1로만 나타낼 수 있는 수가 n이라면 그 수는 소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반대로 소수의 반대는 이제 합성수가 되는데요. 컴포짓, 합성수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다른 어떤 정수가 있다. RS라는 정수가 있어서 다음을 만족한다. 어떻게 만족하냐면 n이 RS이고 n이 R 곱하기 S이고 n이 R 곱하기 S이고 R이 1보다 크고 n보다 작고 이거 못하네요. S도 1보다 크고 n보다 작은 경우가 존재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약수 중에 1과 n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n이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두 수가 1, n이 아니고 다른 수들이 있는 경우 그걸 합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 C번을 보면 처음으로부터 6개의 소수 first six prime numbers를 적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2, 3, 5, 7, 11, 13 이렇게 소수가 증가하죠. 그 다음은 17, 19, 23 이렇게 됩니다. 이 6개가 최초로 나타나는 6개의 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4.1이 다이렉트 프루프,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증명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배운, 이건 책에 없는 건데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배운 명제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가 있고요. 네.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existential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는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라는 거죠. 네. 이건 all이죠, all. 그 다음에 existential 스테이트먼트는 최소한 하나는 있다는 거죠. at least죠. at least. at least one 거죠. 그러면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증명을 하려면 우리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exhaustion이라는 방법도 있었어요.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는 거죠. 다, all, 모든 경우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existential statement를 증명을 하려면 그걸 만족하는 한 케이스만 있으면 되죠. 최소한 하나니까. 근데 이게 입장이 바뀌어서 만약에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디스프루프 하려면, 즉 얘가 거짓이라는 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가 거짓이다 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네. 카운터 이그젬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죠? 네. 카운터 이그젬플 하나만 있으면 이 명제를 만족하지 않는 사례가 하나만 있어도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는 거짓이 됩니다. 반대로 existential 스테이트먼트를 부정하려면, 반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경우를 다 확인해서 이 명제를 만족시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얘랑 똑같죠, 그죠? 모든 케이스를 다 봐야 돼요. 그럼 얘랑 또 똑같아요. 한 케이스만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느 쪽이 쉽겠어요? 이쪽 대각선이 좀 더 쉽죠.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반대로 이쪽 대각선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면 이 네 가지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증명 방법을 따져보고 있어요. 근데 책에 이렇게 정리는 안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existential statement를 증명을 하거나 최소한 하나는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거나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을 부정하려면 각각 그 경우를 만족하는 혹은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를 하나만 찾으면 된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증명하거나 existential 스테이트먼트를 부정하려면 각각 그 명제를 만족하는 모든 케이스를 다 확인하거나 그 명제를 만족하지 않는 모든 케이스를 다 확인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씩 넘어가 보죠. 그러면 바로 앞 페이지에서 뭐가 제일 쉽다 그랬어요? 얘랑 얘가 쉽다 그랬으니까 쉬운 것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existential statement를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existential statement는 보시다시피 어떤 x에 대해서 q를 만족한다. 어떤 q를 만족하는 x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증명을 하려면 하나만 찾으면 돼요. 또 오타네요. at least one인데 오타가 좀 많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최소한 하나는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놔야겠다. 그래서 example 4.1.3을 보면 constructive proof of existence라 그래서 existential statement를 증명하는 한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번을 보면 스테이트먼트가 n이 짝수일 때 짝수의 집합에 속하는 놈인데 그런 게 하나는 있다. such that 다음은 만족하는 어떤 걸 만족하냐면요. A 더하기 B, C 더하기 D로 표현이 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덧셈으로 표현이 되는 n이 하나는 있다. A, B, C, D는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소수. A, B, C, D가 소수인데 A 더하기 B, C 더하기 D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는 짝수가 하나는 있다. 이건데 실제로 되게 여러 개가 있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10입니다. 10. 3 더하기 7 혹은 5 더하기 5인데 3, 7, 5, 5 모두 프라임 넘버 소수죠. 따라서 이 위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한 케이스만 있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 명제는 참입니다. 참. 그죠?
true가 돼요. 어이쿠, 왜 이러죠 이거? 죄송합니다. 왜 이러는지. 예. 포인터 옵션이 안 됐었네요. 예. 그래서 요 명절은 true가 되죠. B번을 보면은 이번에는 K가 정수인데 어떤 정수가 있다라는 거냐면 어떤 정수가 있다라는 건데 22 곱하기 R 18 곱하기 S는 2K 꼴로 나타나는 어떤 K 정수가 있다. 이때 RS는 정수다. 그러니까 22의 배수, 18의 배수 두 개를 더하면 2K가 되는 어떤 K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 수나 하나 넣어보세요. R1, S를 3을 넣으면 22 더하기 18 곱하기 3은 76이 되거든요. 76을 2K로 만드는 K가 있는지 보려면 이렇게 적으면 되죠. 적어서 양변 2로 나눠주면 K가 38이 됩니다. 그죠? 네. 따라서 K는 38인 정수가 존재를 하죠. 이게 정수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이미 T인데 다르게 쓰면, 다르게 보면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더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22 더하기 R 22R 더하기 18S를 했을 때 2로 이렇게 묶어주면 11R 더하기 9S인데 R이 정수고 S가 정수니까 이 전체도 정수거든요. 그럼 2 곱하기 어떤 정수, 그러니까 얘를 K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K 형태로 나타나니까 항상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한 케이스만 보면 되니까 이 방법으로 증명을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만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역시 쉬운 케이스를 또 한번 보죠. 아까 뭐가 쉽다 그랬어요? 얘랑 얘가 쉽다 그랬죠. 쉬운 케이스 지금 1번 받고 이제 2번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Disproving Universal Statement를 보면 스테이트먼트 형태가 모든 x에 대해서 p면 q이다 이런 꼴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걸 disprove 하려면, 부정하려면 어떤 x가 있다, p인데 not q인 어떤 x가 있다 라고 하면 얘를 부정하는 게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은 안 나겠지. 이거 전체를 이렇게 not을 씌우면 universal은 existential이 되고 p then q가 not을 붙이면 p and not q가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p or not q이기 때문에, 아니 not p or q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하나만 찾으면 돼요. existential이니까. 바로 앞에 우리가 existential 하나만 찾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에 이거 하나만 찾는 걸 우리가 counter example이라고 부릅니다. example 4.1.4를 보시면 다음을 부정하라, 반증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와 B가 있을 때 어떤 모든 실수 A, B에 대해서 A제곱이 B제곱과 같으면 A와 B도 같다. 제곱한 것끼리 같으면 그 숫자도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발레를 하나 드는 거죠.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제곱은 서로 같은데 얘는 안 같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P, then Q 꼴인데 얘는 지금 P는 만족하는데 and not Q인 놈을 우리가 찾았죠. 그죠? P and not Q인 걸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P and not Q인 걸 찾았으니까 카운터 이그젬플이 됐죠. 그래서 요걸 만족해도 요게 만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역시 한 케이스만 이렇게 한 가지 케이스만 찾으면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좀 어려운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자체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방법이 methods of exhaustion입니다. exhaustion은 뭐죠? 뭐 우리가 지쳤다 할 때도 exhausted를 쓰지만 exhaustion은 기본적으로 뭘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지쳤다라고 하는 거죠. 에너지를 다 썼다. 그래서 지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다 해본다. 끝까지 다 한다. 다 지운다. 이런 뜻으로 소고법이라고 보통 합니다.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check every case. 못하네요. 역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살펴보는 걸 의미합니다. example 4.1.5를 보시면 다음 내용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모든 정수에 대해서 n이라는 정수가 4와 26 사이고 4와 26 사이고 n이 짝수이면 n은
A 플러스 B 꼴로 표현이 된다. 이때 A와 B는 소수이다. 프라임이다. 그러니까 4와 26 사이의 짝수는 모두 프라임, 소수의 두 개 합으로 표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4는 2 더하기 2, 6은 3 더하기 3, 8은 3 더하기 5, 10은 3 더하기 7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26은 2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소수로 표현이 돼요. 물론 26은 13 더하기 13으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A와 B가 꼭 다를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만약 꼭 달라야 된다면 A는 B랑 다르다 이게 조건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우리가 다 확인했어요. 다 일일이 확인해서 이게 옳다는 걸 증명하는 걸 메소드 오브 이그저스천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을 때는 이 방법을 쓰게 되죠. 그리고 요 명제, 지금 4에서 26까지 봤는데 모든 짝수에 대해서 다 그렇다. 요걸 지우면 이걸 골드바흐의 추측이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속책 골드바흐가 남긴 추측인데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드바흐의 추측을 증명을 하려는 어떤 수학자 얘기도 있어요. 수학자 얘기, 뭐 그거에 기반을 둔 거기서 소재를 따온 추리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증명하는 좀 더 나은 방법을 보겠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좀 다른 방법을 보자. 그게 바로 지네릭 파티큘러입니다. 일반화를 시키는 건데요. 지네릭은 일반적인 뜻이란 뜻이고 퍼티큘러는 특별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일반적인 어떤 특별한 그 특정값 이런 뜻이니까 일반적인 특정값이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케이스를 만드는데 얘가 사실은 모든 케이스를 지네릭한 걸 다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케이스를 뽑자는 거예요. 다음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제너럴라이징 일반화가 가능한지를 한번 볼게요. 술자리에서 보통 하는 이 술자리 게임이 있습니다. 매스메리컬 트릭 중에 유명한 게 이런 게 있죠. 어떤 숫자를 생각해봐. 거기다 5를 더하고 4를 곱하고 6을 뺀 다음에 2로 나눠. 그리고 원래 숫자의 2배를 빼줘. 그럼 7 나왔지? 뭐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지? 어떻게 답이 항상 7이 되지? 라고 이제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거죠. 혹은 뭐 여기다가 트릭을 좀 더 가미하면은 뭐 짝사랑해봤던 숫자라든가 뭐 생일이라든가 뭐 키스해본 사람 숫자라든가 이런 거 막 끄집어내죠, 그죠? 그 술자리 게임인데 이걸 표현하면 퍼티큘러 케이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퍼티큘러 케이스를 만드는데 퍼티큘러 케이스가 전체를 다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는 X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pick a number 했을 때 어떤 숫자를 X로 적어주면 일반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경우를 다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5를 더해봐. 그럼 X 플러스 5. 역시 이것도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4를 곱해봐. 그럼 그 전체에다 4를 곱했으니까 4X 플러스 20이 됩니다. 거기다가 6을 빼봐. 그럼 4X 플러스 20에다가 6을 빼주니까 4X 플러스 14가 되죠. 2로 나눠봐. 그럼 2로 이렇게 나누면 2X 플러스 7이 됩니다. 오리지널 넘버 처음의 숫자의 2배를 빼줘. 그러면 거기다가 2X를 빼주는 거니까 왜냐면 첫 숫자가 X니까요. 2X를 빼주니까 7만 남겠죠. 그래서 어떤 숫자를 넣건 항상 답이 7이 된다는 걸 이렇게 일반론, 제너럴라이제이션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테크닉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게 뭐라고? 이렇게 문자형으로 표현돼서 어떤 명제의 그 특수한 조건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는 걸 증명하는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네릭 파티큘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메소드 오브 다이렉트 프루프 직접적인 증명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3단계라고 할 게 없고 1단계는 그냥 명제가 있다는 거죠. 명제가 있고 2단계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요 P이면 Q이다니까 P를 만족하는 모든 X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지네릭 파티큘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P를 만족하는 예를 들어 P가 짝수다. 그럼 X를 짝수 형태로 쓰는 거죠. P가 소수다. 그럼 X를 소수 형태로 쓰는 거죠. 소수 형태를 만들기 어렵지만 그런 다음에 그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X가 지금 어떤 특정 X가 아니라 P를 만족하는 모든 경우를 대변할 수 있는 X니까 이 X가 항상 Q를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3단계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예제 4.1.7은 CORM 4.1.1이에요. 같은 겁니다. 두 번 설명이 되어 있는데 4.1.1을 보면 sum of two integers, any two integers 아무거나 두 개의 짝수를 더하면 결과가 또 짝수가 된다. 그러니까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증명 방법은 우선 명제를 써보는 거죠. 명제를 쓰기를 임의의 두 정수에 대해서 두 정수가 짝수면 그러니까 모든 두 정수에 대해서 만약 걔들이 짝수면 이게 P죠. 그러면 걔네들을 합한 것도 짝수다. 이게 Q가 되겠죠. 그래서 가정하기를 P를 만족하는 어떤 그 꼴로 변수들을 만들어야 돼요. 제네릭 파티큘러가 M이 짝수니까 M은 ER 형태고 N은 ES 형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조금 빠뜨렸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R과 S가 정수가 돼야 되죠. 좋습니다. 또 이러네. R과 S가 정수가 되어야 됩니다. R과 S가 정수라야지만 이게 짝수가 되고 N도 짝수가 되죠. 그러면 N 플러스 N이 2R 플러스 2S니까 2의 R 플러스 S. R과 S가 정수니까 R 플러스 S도 정수죠. 그럼 2 곱하기 어떤 정수의 꼴이니까 이거는 이분이 성립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M과 N을 우리가 특정 짓지 않았어요. 모든 짝수를 대변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짝수를 다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Q를 만족하게 됐죠. 이게 제네릭 파티큘러를 이용한 다이렉트 프루프 방법입니다. 좀 더 볼까요? existential statement가 false다라는 것도 역시 universal statement가 true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처럼 어렵죠. 왜 어렵냐면 모든 케이스를 다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existential statement가 false라는 건 다시 써보면 어떤 x가 있어서 px를 만족한다라는 게 원래 existential statement인데 얘가 false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얘가 not인 거를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not이면 true다라는 거를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오리지널 existential statement에다 not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existential은 universal이 되고 p는 not p가 되죠. 그래서 의미가 모든 x에 대해서 not p다. 그러니까 위에는 p를 만족하는 x가 있다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부정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not p다. p가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니버셜이 됐으니까 다이렉트 프루프를 쓰면 되겠습니다. example 4.1.9를 볼게요. 보면 there is a positive integer n 어떤 양의 정수 n이 있는데 such that n square plus 3n plus 2 n제곱 플러스 3 더하기 2는 prime 소수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증명을 봤더니 이걸 부정을 해야 되니까 이걸 디스프로빙 해야 되니까 얘를 not을 취하면 모든 양의 정수에 대해서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는 소수가 아니다 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정수나 하나를 뽑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는 게 이 조건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전제 조건이 아무거나 양의 정수를 만족하는 n을 하나 정한다 치는 거죠. 그럼 우리가 n에게 부여한 성질은 파티큘러한 성질은 양의 정수라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명제 부분을 쓰는 거죠. 명제 부분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니까 이거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n이 양의 정수니까 n은 1보다 크거든요. 따라서 n 플러스 1도 1보다 크고 n 플러스 2도 1보다 큽니다. 그죠? 따라서 1보다 큰 약수가 두 개나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1보다 큰 약수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얘는 프라임 넘버 소수일 수가 없죠. 따라서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는 소수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증명이 됐으니까 이 부분이 true가 됐으니까 그걸 부정하기 전에 원래 오리지널 명제는 false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족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써주는 게 좋아요. 얘는 true고 얘는 false다 라고 한 번 더 적어주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전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네, 4.1까지 했고요. 예, 지금 좀 분량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짧게 나눠서 올릴게요. 조금 이따 4.2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